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먼저 별도로 서식을 먼저 작성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업종 코드별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 금액 명세서와 그다음에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일단 열어보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규모 요건 뭐 이런 내역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제가 세로 블록이 해가지고 먼저 가져다가 놓고요. 예. 자, 우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요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일단 이 중에서 매출액이 이 규모 안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소유 및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라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그러니까 중소기업일 때와 중소기업이 아닐 때 지원 내용이 다른데요. 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중소기업이면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고 수익금액별로 추가로 가져가는데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전체 1,200만 원만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분납은 2개월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 기간도 일반 기업과 일반 법인과 중소기업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지원이 다릅니다. 일단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반 법인은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자,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이면 해당이 되지만 일반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에서 중소기업은 3%인데 중견기업은 1.1에서 2%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할 때 중소기업인지 또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규모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사 등록에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소기업인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에 대한 규모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설비에 대한 송금, 사립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소기업과 일반 법인에 대해서 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제상의 혜택이 일반 법인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나중에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을 때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의 세금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최저한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할 때 저희가 회사 등록에다가 중소기업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기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나머지 해당되는 기준으로 해서 자동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등록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하는 서식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서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세로 블록이 했고요. 자, 매출액을 가봤더니 제가 제조업 300100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 매출액이 8억 8천입니다. 자, 지금 우리 회사가 8억 9천, 8.9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규모가 1,000억 원 이하일 때이기 때문에 저는 1,000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라서 적합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 서식에 보시면 약간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되는 시행령 파란색 부분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규모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냐, 제조업인데 또는 반도체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이다. 어떤 부품을 하고 있느냐, 출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지금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규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제조업이 1,000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규모를 따져본 것이고요. 더 내려가시면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이기 때문에 또 적용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소기업이 기준이 500억 이하인데 저는 8.9라서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의 소기업에 적합하다. 자, 이런 식으로 규모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사전 검토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전 검토 서식을 들어가서 세로 블록이 해보면 여기도 똑같이 규모에 해당되는 내역으로 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내역인지 우리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업종이 어떤 업종이라서 매출액이 얼마라 우리가 이 범위 안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완성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저장하시고 나중에 여기도 전자신고로 들어갈 서식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소기업인지 아니지. 중소기업은 회계할 때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 약간 달랐었죠. 자, 법인조정에서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또는 해서 받는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법인세법상으로는 접대비 한도, 그 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법상으로 봤을 때는 세액 감면 등의 일반 법인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에 자,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 혜택이 있고 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규모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규모 따지는 부분은 중소기업 기준 검토별 작성하시면서 매출에 그 다음에 자산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살펴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서식 작성된 거 나중에 이제 첨부해서 전자신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가상각 조정으로 해서 이제는 수익금액 범위를 벗어난 과목별 조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